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수요일 2부 시간에는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들의 유쾌한 취재기, 자벤조이 스페셜로 꾸미는 시간이죠. 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보람, 장진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장진호 기자 오늘 처음 출연이신데 어떻게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장진해 왔어요? 장전을? 네? 장전이 어떠세요? 각오 한번 출연이라 해주시죠. 좀 떨린데요. 네.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학점 3.5, 토익 800점, 그리고 해당 분야 자격증. 두 분은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치 아픈 거죠. 뭐. 머리 아픈 거. 네, 요즘 뭐 원하는 회사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스펙? 뭐 스펙. 이 정도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흔히 대기업 신입사원 표준으로 통하는 기본 스펙입니다. 여기에 학력, 영어 스피킹 능력, 그리고 각종 대외 활동 경력이 선택으로 붙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스펙보다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숫자와 간판이 가지는 스펙의 힘이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뼈 빠지게 번 아르바이트비를 영어 학원에 내면서 오늘도 토익 점수와 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겠죠. 네. 굉장히 씁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 좋은 대학 시절에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네. 정말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대학생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기업 스펙 이렇게 정말 기본만 갖추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올인을 해야지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취업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4년을 달리지 않는 이상 이런 높은 스펙을 보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뒤늦게 스펙 쌓는데 올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만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근데 지금부터 이 소개해드릴 분들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이 저질 스펙을 가졌지만 남부러워할 만한 취업문들 꽤 성공한 분들이신데요. 네. 네, 그리 내세울 것 없는 액면이지만 기업의 낙점을 받은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네. 저질 스펙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친근하죠? 왠지, 예, 저랑 네. 좀 되게 닮을 있을 것 네,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 네. 스펙으로 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거,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부터 저질 스펙으로 취업에 성공한 비결과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네. 경험과 스토리는 같다. 오. 네, 불변의 진리라고 떴는데요. 이거 정말 예. 점점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은 씨 맞죠? 네, 그러네요. 이거 다양한 네. 경험으로 스펙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학벌, 학점, 영어 점수 등 이런 계량적 가치에 약하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남에게 없는 경험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건데요. 네. 방법은 수만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선 관련 직무에 관한 학회나 스터디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전 지식을 쌓으면서 그 한 우물을 파도 좋고요. 아니면 진출 희망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집중 공략해서 또 값진 현장 경험을 쌓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자원봉사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한 전문가는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서 쌓는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구체성에 영향을 주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경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경험만으로 이런 걸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서 네.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A씨의 사례인데요. 네. A씨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그 시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9가지 항목의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야생형 인재를 찾고 있던 국내 한 대형 통신사를 매료시켰고 결국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와, 네. 네. 300대 1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정말 다양한 경험 해봤는데 저도 좀 그렇죠. 가능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시나요? 네.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열심히 해보시라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네, 그런데 경험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두 번째 비결 함께 보시죠. 네. 경험에도 밸류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아, 재권 씨. 네. 아무거나 다 경험했다고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네. 저는 조금 레벨 있게 경험을 했는데 그게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네. 예, 밸류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인재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이 양질의 경험을, 현장 경험을 쌓은 이에게 먼저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경력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곳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일 만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 취업 전문가는 그 지원 직무와 연관된 경험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익 같은 이런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설령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무급일지라도 그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보람 기자가 또 양질의 사례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대전의 한 백화점에 뽑힌 신입사원 B씨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방사립대 출신의 변변한 토익 점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 물류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3년 동안 휴게소에서 물류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일반적인 스펙이 아니라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통 쪽 아르바이트에 집중을 해서 결국 이쪽으로 취업을 한 거라서 일단은 뭐 아르바이트도 직무와 관련돼서 좀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토익 점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토익 점수 없이 그 입사 지원서를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물론 뭐 점수가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좋겠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요. 먼저 세 번째 비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점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네. 라고 나왔습니다. 예, 재건 씨 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점수에 대한 집착 버리세요. 저는 점수 레벨을 버렸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점수는 예. 있는데 레벨만 버리셨군요. 예, 근데 점수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말씀 이렇게 하셔도 정말 버리긴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요. 그 요즘 이 불고 있는 스펙 열풍 뒤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취업난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밀려들면서 기업마다 채용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한 조건값을 기준으로 두고 선발하기 시작한 게 이제 스펙 열풍의 발단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조건값도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획일화된 기준을 쫓는 게 현실인데요. 그 전문가들은 완벽한 스펙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항상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스펙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 한 전문가는 이것만 따면 뭐 혹은 이 점수까지만 올려놓으면 뭐 이런 생각으로 점수에 집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면서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토익 점수나 뭐 자격증 그런 게 없이도 혹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나 뭐 사례가 있나요? 예. 네, 저희가 힘들게 찾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취업준비생들한테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증권사,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좁은 문을 그 흔하다는 토익 점수 하나 없이 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와. 김보람 기자, 우리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진짜예요? 진짜 정말 있어요? 증권사를 정말 네. 왜 토익 점수 없이 들어갔어요? 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예. 중위권 대학 출신의 학점도 그저 그런 수준의 분이었어요. 네. 어학연수 경험도 없고 내세울 만한 토익 점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한테는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4년 전부터 쌓아왔던 실전 투자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고객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증권사의 사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내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고요. 자신의 투자 결과를 분석하는 블로그도 운영을 했습니다. 네. 또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에서는 2위에 올랐고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증권사 공채에서 기라성 같은 스펙의 소유자들을 제치고 입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된 셈입니다. 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정말 예. 이제는 어떤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될지 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이런 경험들을 해 나가면은 분명한 이 스펙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펙보다 더 좋은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네. 텐데요. 네. 자, 저희가 저질 스펙으로 취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저질 스펙으로 취업 성공하기 네 번째 비결 함께 보시죠. 과대 포장 말고 있는 그대로 승부하라라고 떴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거 면접 볼 때도 자기가 뭐 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좀만 얘기해 보면 또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과대 포장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이 베테랑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인지 또 과대 포장인지
바로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우선 작은 경험이라도 이를 통해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그 노점상에서 가판대 수준으로 일을 한 경험이라도 이걸 백화점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재치 있는 소제목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눈길을 끄는 서류를 만드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되게. 맞아요. 예, 멋진, 눈길, 멋져요. 눈길 끄는 서류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서류가 뭐 잘 됐다고 해서, 예, 예. 네, 서류와 그 포트폴리오로 취업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어디서 그런 걸 잘 많은 거 조사하셨네요. 잘 가져오시네요. 예. 열심히 찾았습니다. 네. 수도권 사립대 출신의 이분은 토익 점수가 400점대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네. 많은 애매한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평범하게 접근해서는 묻히기 십상이라는 점을 이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점을 담은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었고요.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인사 담당자와 눈도장 찍기 공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대로 된 우회 전략을 써서 한 속옷 회사의 비주얼 머천다이저 직군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야, MD라고 우리가 하는데, 대단합니다. 네. 그 저질 스펙을 가져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취업을 될 수가 있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하나 소중한 비결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비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질 스펙으로 취업 성공하기 마지막 5번째 비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채용 공고 속에 정답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채용 공고 이거 네. 종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뒤에 답이 적혀 있나요? 뭐 이렇게, 예.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그 두 분은 외국계 기업이 그 입사 과정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계 기업이요. 글로벌 네. 마인드? 우리 공부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그쵸. 영어 글로벌 마인드. 기본, 그리고- 영어는 기본으로 잘해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인 회화 실력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외국계 기업이 영어 점수를 통해서 그 입사자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의외로 이 영어에 무관심한 외국계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또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그 제출 서류에 영어 이력서나 토익 점수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다면 이 회사에서는 영어 비중이 낮다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또 영어로 된 이력서나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용 공고에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우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건 그 700점 이상만 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토익 고득점자 우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건 또 아래 점수부터 필터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때 이제 공시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함께 보시죠. 네. 네, 선배들이 얘기하는 취업 성공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예. 이것도 애매한데요. 예. 예, 알려주시죠. 선배들 만나보면 취업 성공담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펙이 낮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는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분석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무기로 해서 취업문을 뚫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노력 속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 떠도는 취업 성공담에 부러워하지만 마시고요. 가까운 곳의 성공 사례부터 한번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까지 그 소개해드린 사례들에 나온 분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저질 스펙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똑바로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그 저질 스펙이라고 해서 인생도 이구는 것은 아니죠. 그 하이 스펙에 휘황찬란한 성공담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그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룹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질 스펙들도 세상을 향해서 보란 듯이 그 하이킥의 역습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저질 스펙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캠퍼스 자벤조이의 장진원,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